우리가 코딩으로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평가를 할 때 뭐 MSE나 RMSE 같은 것들은 낮으면 좋은 거고 뭐 R스퀘어드는 높으면 좋은 거다. 이 정도는 지금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왜 낮으면 좋고 왜 높으면 좋은지, 그리고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고 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의 평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제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이 예제 데이터를 보시면 첫 번째로 실제값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측값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차이를 계산을 했습니다. 차이는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값으로 계산을 했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2, 플러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이런 차이를 얻었는데, 우리가 이 차이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냥 다 더해서 에러를 합산을 하면 0이 되겠죠. 자, 뭐 항상 이런 에러들이 합이 0이 나오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쇄 효과 때문에 그냥 더해가지고는 제대로 에러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절대값이죠. 절대값을 쓰면 이 마이너스 부호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쓰고 난 후 에러를 합산을 해보면 8이 됩니다. 이 부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, 바로 제곱이 있죠. 마이너스끼리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숫자가 조금 커지면서 모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요. 그 결과 이 제곱한 차이에 대한 합은 총 14가 됩니다. 이 두 숫자를 기반으로 MAE와 MSE가 계산이 되는데, 우선 MAE는 mean absolute error, 이 absolute가 이제 절대값이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이 전체 합인 8에 5로 나눠주는, 이 5는 데이터의 개수죠. 8을 5로 나눠줘서 총 1.62 MAE가 되고, 이 MSE는 squared, 제곱을 의미하죠. 즉, 이 제곱한 차이의 합에 또 데이터 개수인 5개, 5를 나누어서 결국 최종 2.82 MSE가 됩니다.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가지 기법의 평가 방법이 있고, MSE의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이 제곱을 하는 바람에 이 숫자가 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봤을 때 막 1이나 이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MAE는 그 사이에 있는 숫자인 1.6이 나왔어요. 뭔가 합리적인 숫자죠. 근데 MSE는 뭐 큰 차이는 없긴 하다만 좀 더 큰 값이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어떤 차이의 절대값을 보아도 2.8 이상으로 커지는 아이는 없는데, 우리는 제곱을 썼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좀 더 큰 숫자의 막 데이터들을 만지다 보면은 MSE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경우도 뭐 다반사입니다. 결코 잘못됐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RMS입니다. MSE의 루트가 붙은 게 RMS인데, 제곱을 쉽게 줬으니까 뭐 루트를 씌워서 그만큼 스케일을 줄여준다, 그런 목적이고, 2.8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서 1.67이라는 RMSE를 얻을 수 있어요. 제곱을 해주고 바로 루트를 씌우면 원래 숫자로 돌아오지만, 제곱을 씌운 걸 더해서 나눠가지고 평균을 만들고 그걸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숫자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. 즉 MA와는 당연히 다른 숫자를 가지게 되고,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스케일을 보시면 그 숫자의 크기가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죠. 즉 MSE가 가졌던 그런 스케일의 문제를, 그 단점을 극복한 게 바로 RMS이다. 그래서 굉장히 빈번하게 쓰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, 왜 MA는 RMSE만큼 잘 사용되지 않나요? 라고 물어보실 텐데, 이거는 조금 나중에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배울 때,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MA이든 MS이든 RMS이든 낮은 숫자일수록 좋아요.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, 거기에서 나온 각각의 RMS를 딱딱 비교를 해서 이 데이터에서 만든 모델이 좀 더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혹은 절대적인 기준을 딱 두고 이 값보다 낮으면 RMSE가 좋다고 할 수 있어, 혹은 이 값 이상을 넘어가면 나쁘다고 할 수 있어 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? 절대 불가능합니다.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
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준비했는데, 일단 왼쪽 테이블은 우리가 방금 썼던 똑같은 테이블이고 거기에서 차이 제곱값만 가져왔어요.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은 이 왼쪽 테이블에 10배를 한 거예요. 실제값도 예측값도 다 10배를 했고 차이도 그만큼 커졌겠죠. 그리고 차이 제곱은 제곱이 되니까 또 그만큼 커졌을 거고요. 이 첫 번째 라인에서의 차이는 2지만 여기에서는 20이죠. 2랑 20, 뭐 차이가 좀 더 커졌나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비율을 보면 똑같아요. 이 예측값에서 2% 정도 되는 값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봤을 때 결코 얘보다 얘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. 모든 라인에서 마찬가지겠죠. 그런데 이 두 데이터에서 RMSE를 구해보면 오른쪽이 훨씬 크게 나타나요. 왜냐?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스케일이 크다는 이유로.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 이슈 때문에라도 두 개의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돌린 RMSE를 서로 비교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, 또 어떤 수준 이하면 좋다, 뭐 어떤 수준 이상이면 나쁘다, 이런 것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데이터 스케일마다 다르고 또 데이터 특성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RMSE를 가지고 평가를 하실 때에는 동일한 데이터셋으로 한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할 때 RMSE를 써서 가장 낮은 게 가장 좋은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, 그 외에 다른 뭐 절대적인 기준이나 다른 데이터에서 나온 다른 프로젝트에서 나온 RMS를 비교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은 R-squared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. R-squared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제 데이터에 초록색 선을 추가했어요. 평균값입니다. 이 훈련 셋에 들어간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의 보험료의 평균이에요. 자, 여기서 평균이 가지는 의미는 뭐 단순하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예측 모델을 만들지 않고 뭔가 그냥 대충 예측을 때려 넣어야 될 때 가장 만만하게 던질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이 평균값이겠죠. 이 R-square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다 비슷해요. 첫 번째는 SST, Sum of Squares Total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거는 실제 데이터와 평균 간의 차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SST라고 하고요. 그 다음 개념은 SSR, Sum of Squares Regression이에요. 우리가 만든 이 예측 모델의 예측값과 평균 간의 차이를, 요만큼의 거리를 SSR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SSE는 Sum of Squares Error, 이 실제 값과 우리가 만든 모델 예측값과의 차이. 이건 제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최적의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최소의 SSE가 나오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같은 개념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. 자, 여기서 R-squared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SSE랑 SSR을 합친 게 SST가 되잖아요. 이거는 어느 지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. SST는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SST 중에 SSR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, 이게 바로 R-squared입니다. 수식으로 나타내면 SST분의 SSR이에요. 즉 이만큼의 평균으로 그냥 던졌을 때 이만큼의 실제값과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의 예측 모델을 쓰면 그래도 요만큼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때문에 이 R-squared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. 우리가 예측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평균을 썼을 때보다는 이만큼 더 개선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요. R-squared는 RMSE, 뭐 MSE, MA와는 다르게 다른 프로젝트, 다른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끼리 뭐 비교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고, 이 기준을 딱 잘라서 0.8 이상이면 좋다, 0.9 이상이면 매우 좋다,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좀 더 쉬운 방법일 수는 있어요. 그래도 이 R-square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측 데이터가 아니라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요.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평가 지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말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R-squared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얼마 이상이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용이하긴 하나, 새로운 예측 데이터에 대한 그런 평가를 말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단점이 있고요.
RMSE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, 테스트셋에 대한 예측값을 기반으로 한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평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고려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